하는 그 양소류를 주축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역 생태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딱 20년 된 것 같으네요. 제가 이 동아일보에서 이 기사를 본 지가 정확하게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여우를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늑대를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큰악새를 보셨나요? 그러면은 신고를 해주세요. 신고를 해주시면은 전문가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혹시 맞다고 하면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제법 한 6개월 됐나요? 오랜 기간 동안에 동아일보에서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저런 광고를 냈었고요. 그리고 이 광고를 내면서 참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했던 여우나 혹은 늑대나 혹은 큰악새가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특별 보호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래 전이었지만은 정말 참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왜냐고 하면은 정말 제 나이에도 여우를 봤거든요. 저 나이에도 여우를 봤는데 20년 전인데 과연 우리 주변에 여우가 아직도 있을까? 아니면은 늑대가 있을까? 아니면은 큰악새가 있을까? 그런 어떤 그 호기심과 혹은 없다라고 하면은 안타까운 미리 가지고 주의 깊게 봤는데 결국은 물론 신고가 몇 번 왔습니다. 정말로 까막 딱따구리를 놓고서 아니 오색 딱따구리를 놓고서 이게 큰악새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너구리 정도를 갖다 놓고 아니면은 길 잃은 그런 들개를 보고는 이게 늑대다라고 하고 다양한 신고가 왔었지만은 결론은 저 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아니면 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야야 그 여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여우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 산소에 간다고 떨레떨레 어머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우가 따라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또 여우가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여우가 사라진 지는 한 50여 년 정도 한 50여 년 정도 여우가 사라진 지는 그 이후에 몇 차례 확인된 적은 있지만 참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이런 정말로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우리 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런 종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뒤늦게 많이 알고는 굉장히 좀 당황했던 허탈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딱따구리, 너구리 등을 오인해서 진짜 확인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종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큰악새를 찾는다고 상금을 5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한번 공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 큰악새도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우도 그다음에는 늑대도 이렇게 해서 몇 차례 걸쳐서 큰 어떤 신문에다가 공고를 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큰악새 혹은 여우 늑대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큰악새는 저도 못 봤죠. 정말 말로만 참 많이 들었던 새입니다. 근데 크기가 40cm가 넘어요. 우리가 얘기한 이 크기는요 엄청난 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오색 딱따구리 정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혹시라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까막 딱따구리라고 하는 종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새는 별명도 많죠. 왜 많냐면은 아주 먼 거리에서 나무를 쪼으면은 한 4km 밖에서도 나무를 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있죠.
힘차게 나무 구멍을 파대는 이런 소리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있다는 얘기는 이 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확인이 안 될 수가 없는 데 있었다면은 아마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이제 경기도 강릉 국립수목원 이런 데서 일부 개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지역에서 일부 있었다는 얘기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의 그 대마도라든지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종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일본의 종이.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종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혹시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렇죠. 다른 종은 모르겠어요.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들어보셨나요? 절종이라고 합니다. 절종. 전 지구상에서 이 종 하나는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이 가는 그러한 종이 바로 크락스입니다. 까망딱따구리와 비슷합니다. 무슨 물령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참 멋있는 종입니다. 보면 가장 특별한 거는 가슴에 하얀 깃털이 있고요. 머리에는 붉은, 특히 눈 아래 붉은 이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크락세, 클락 한다고 해서 클락세 또는 크락세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자, 여우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여우에 대해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쪽에서 여우는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혹시 한 50여 년 전에 사라졌던 이런 여우들을 혹시나 다시 한번 우리 자연생태계에 다시 끌어놓을 수 있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원래 붉은 여우의 아종이거든요. 이 종에 대한 연구들은 좀 많이 하고 상당 부분 지금 진전이 되어서 운이 좋으면은 앞으로 깊은 산에 가면은 이 여우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여우의 경우에는 기록을 보면은 사라지게 됐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죠, 모피죠.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기억나시나요? 목에다 뭐 하나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는 별로 없어도 그렇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님들이 목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얼굴도 그냥 뜬 상태에서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이 모피라 해서 여우 목도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 많이 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은여우라 그래서 대체가 되고 있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참 많이 미쳤고, 특히 7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새마을운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쥐잡기 운동이죠. 저희 지금 많이 나네요. 그 쥐잡기 운동이 쥐를 잡았는데 그 쥐약을 먹었던 쥐들이 흩어지면서 그렇죠. 여우에게 먹히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3대 맹수라고 하죠. 그 맹수에 들어던 늑대는 사실은 여우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종이지만 사라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 보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일제 강점기에 이 유해조수 구제 정책이라 해서 상당히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맹수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들인 적이 있는데 정해진 기간에 기록을 보면은 3,000개치 이상이 잡아들였다는 기록을 보면은 그때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우도과는 같은 과지만 이 객과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친한 객과 중 하나가 너구리입니다. 이 객과가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 동물이 하나죠. 특히 집단 생활을 하고 가족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어느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지 특히 생태적 지위라 해서 그 지위를 갖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졌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왜 사라졌을까 이런 종들이 서울에서 한 오래됐죠. 서울에서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보였던 제비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한 2000년대 초인가요? 서울에서는 보호종으로 이 제비를 갖다가 보호종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마인드가 좋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는 그 한강 사업관리소 등등을 통해서 그전에 제 맹고기를 보러 그 사업소에서 평택을 찾을 정도로 특히 주변의 어떤 자연환경, 자연생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제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내면서 선물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서울 지역의 제비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냥 부러운 게 아니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꼭 있어줘야 되는데 다들 저렇게 무관심을 입어내는 제비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학생은, 여우는, 늑대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사라졌다고 하면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비는 누구나 다 이해가 하십니다. 제비가 왜 사라졌을 것 같아요? 딱 떠오르죠. 그죠? 제비는 역시 서식지죠. 그죠? 그러니까 서식 환경이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진흙이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옥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또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 둘 사라지면서 여름새를 대표했던 제비를 이제 서울에서는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에 온 지가 91년도 왔으니까요.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정말로 감사한 거는 제비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의 기록이지만은 흥북시장에 가면은 흥북시장에는 아직도 제비가 와서 잎에 둥기를 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혹시 이제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이 제비는 둥지를 한 해 2번 틉니다. 한 번 트는 게 아니고 2번 틀어서 마음만 되면은 왔던 집에 몇 차례씩 왔다 가는 그런 아주 이쁜 새가 제비죠. 학교에서 찍었습니다. 이 모습을. 학교가 당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공사를 하고 나름은 학교 안에다가 자연학습장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마사토라고 하는 그걸 학교에다 퍼붓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디 살았든지 이 제비들이 날라와서 학교에 있는 저 재료를 물고 가는 거를 직접 보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혹시 어르신들은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은 그 제비 우는 소리를 몰라요. 제비가 어떻게 우는가를. 제비가 좀 지지배게 우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제비 이렇게 처마 밑에 둥지를 트면은 어찌 그리 이쁜지요. 정말 이쁩니다. 이쁜만 하나요? 안 좋은 면도 있죠. 막 털도 날리고 똥도 싸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열고 있었는지 그거 다 내 새끼처럼 챙기고 그랬던 기억들이 오래지 않았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우나 늑대나 혹은 크랍새가 아니고 그렇게 가까웠던 이 제비가 혹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쓸데없는 거지만 남들보다 앞서 하게 됩니다. 이 제비는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말 깊으죠. 대표적인 그렇죠. 흥부 놀부인가요? 거기 보니까 제비가 등장해서 착한 흥부에게 그렇죠. 박씨를 하나 갖다 줬는데 그 박을 터뜨렸더니 뭐 어마어마한 금은보가 나와서 대따 부자가 됐대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알게 모르게 몸에 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요, 새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르신들 안 보셨나요? 어릴 때 새총 만들어서 큰 기저귀 고무줄 해서 그렇게. 근데요, 그 새총을 새를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새총 갖고 보면 됐다 잡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정말 많이 쐈어. 탁 쐈는데 100번 쐈면은 한 번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집에 앉았는데 제비가 와서 앉았더라고요.
제비를 맞히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왜? 의뢰가 안 맞으니까 딱 쐈는데 제비가 맞았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 못 잤습니다. 와서 잡아갈까 봐.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비는 손에 안 댔어요. 왜 그랬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개구리를 뒷다리를 찍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는 발로 안 걷어찼어요. 두꺼비는요. 왜? 은혜 갚았잖아요. 은혜 갚은 두꺼비는요. 딱 쳐보세요. 얼마나 어릴 때 참 가슴을 흔들었던 그런 전래동화가 은혜 갚은 두꺼비였는데요. 오그리면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 안 뿌린 그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었나요? 그죠? 어떻게 두꺼비를 때리나요? 은혜 갚은 아이를요. 그런 정말로 친근했던 이런 어떤 문화에 나왔던 이런 동물들이 주변에서 하나하다.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던가요?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속담이라든지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제비 들어가는 속담, 먹는 거와 관련해서 제비 새끼 뭐 받아 먹듯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아니 너는 그렇게 잘 먹니? 제비가 엄마 맘마 받아 먹듯이 보세요. 이렇게 받아 먹어요. 얼마나 이쁘게 받아 먹는지요. 자 여기 보면은 제비가 이 둥지를 지을 때 진흙을 갖고 와서 짓는데 재건축도 합니다. 한번 지었던 둥지를 다시 와서 그 위에다 쌓으면서 올라가는데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그 제비가 오는 걸 갖고 농사 짓는 일정을 정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제비가 둥지를 지을 때에 그 둥지가 지푸라기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막 축축축 쳐지면은 올해 힘들겠다. 그냥 어른들이 그랬어요. 왜 혹시 소쩍새가 울음을 울 때 소쩍새가 어떻게 운다고요? 서쩍 이렇게 운다면서요.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소리가 서쩍다 라고 듣는 애는 솥이 적을 정도로 대풍이다. 어른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 하나 둘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어떤 문화에 굉장히 깊었던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제비새끼였단 말이 이거죠, 그죠? 손주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이렇게 맘마 주다 보면은 입 벌리면은 그게 얼마나 이쁜가 이거죠. 제비새끼였다는 표현하죠.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볼까요? 왜 제비 입 안에가 저렇게 색깔이 선명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탕난새라 그래서 뻐꾸기라는 새가 자기가 알은 낳는데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놓아요. 그렇죠. 주로 누가 키우냐면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아니면 개개비나 이런 새들이 뻐꾸기 알을 품어서 새끼가 나오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말로 하는 뱁새인데 그 뱁새 사이를 요만해요. 근데 뻐꾸기 새끼는 이따마시게 커요. 입을 벌리면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가 뱁새가 그 입 안에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먹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몇 번 관찰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왜 아가 뻐꾸기의 입 안이 저렇게 붉을까? 왜 빨갈까? 자 보시면은 빨갛지는 않지만 노랗고 빨갛죠. 자연 생태는 저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주 화려한 색, 뭔가 자극적인 색을 통해서 엄마 아빠 이제 맘마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저 안에 숨겨져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비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 20년 전인가요? 1년 동안 1년 동안 제비만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평택 지역의 제비들이 어떤가 해서.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제비가 점점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제비가.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식지 문제라 해서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먹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가옥의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제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자, 요 화면을 보면은, 자, 둥지가 있고 있죠. 요 밑에 보이죠? 밑에 깔아놓은 거. 지금 애미가 앉아있죠, 그죠? 애미가 뭘 물고 있는 거 보이나요? 애미가 뭘 물고 있죠. 저게 배설물입니다. 새끼가 배설을 하면은 그 배설물을 멀리 뭐 그런다고 뭐 다는 어렵더라도 그냥 지새끼 그 배설물을 다 물어다 갖다 버리고 그래도 지저분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배설물 때문에 천적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기억 안 나나요? 옛날에 흥분의 집에 있었던 그 제비는 누가 와서 아야 했죠? 누가 와서 아야 했나요? 불어이가 왔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어미는 괜히 바쁩니다. 옛날에는요, 제비가 와서 둥지를 치면은 누구든 그 제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새끼였어요. 들락거리면서 밥 먹었니? 뭐 그냥 내 새끼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가족처럼 대접을 했죠. 절대 얘들 내쫓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이 평택 지역을 다 다니면서 제비의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거 이상이에요. 이렇게 뭐 두꺼운 종이, 베니어 합판인가요? 이런 것들을 깔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멋있는 어른들은 목재를 갖다가 두꺼운 거를 밑에 깔아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배설물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피해되지 않도록 굉장히 배려를 정말 합니다. 이것만 해도 두꺼운 종이를 아마 하나 준 것 같은데 이런 게 다반사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위생이 안 좋잖아요. 털이 나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와서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긴 빗자루 갖고 쓸어버려요. 쓴다고 짓지 마요. 그냥 한 번 또 쓸어, 또 쓸어. 그러면 에이씨, 그리고 딴 데 가. 얘도 몰랐어요. 탕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청문을 하잖아요. 어르신, 혹시 제비가 승기를 부리지 않던가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몸에다가 진흙을 묻히고 와서 털구가 된 빨래주변에다가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비들 하나둘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특히 어른들 중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비 둥지를 한번 열어보면요, 한 1년을 했으니까 제비 둥지를 열어서 이 제비 둥지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를 꺼내보면은 당연히 그 뭐 배설물, 또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아주 보드라운 둥지 재료가 있지만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거의 모든 그 둥지에서 조개 껍데기가 나옵니다. 조개 껍데기가.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물어봐니 그걸 갖다가 준주라고 하죠. 준주. 이상 어디서 갖고 왔는지. 물론 저희들이야 뭐 해변 해안가가 멀지 않으니까 혹시 그런 소재를 가져오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디서 갖다가 그 밑에 넣었는지.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를 못 낳는 분들, 그거를 주워다가 삶아서 먹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애를 낳는데 엄마가 쭈쭈가 안 나고, 엄마가 쭈쭈가 잘 몰라서 어르신들 계시나요? 산모가 쭈쭈가 안 나오면 어떻게 옛날에 했나요? 산모가 쭈쭈가 안 나오면 그냥 애한테 그냥 미움해서 처먹으라고 주나요? 아니지요. 뭔가 노력을 하나요? 근데 이제 수목학을 하면서 배웠던 게 하나가 나무 중에 보면은 전나무, 니은스입니다. 전나무가 있는데 이 전나무가 발음을 하면은 젖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이름이 전나무가 되냐 그랬더니 애를 낳는데 쭈쭈가 충분치 않으면은 그 나무를 껴안으면 돼요. 그게 예전 얘기들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뭐 옛날에 무슨 방법이 있었나 했죠. 그러니까 전나무, 그쵸. 전나무는 정말 트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하면은 제일
최고 멋있는 나무죠, 그렇죠? 물론 구상나무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자연에 있었던 이런 생태들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넘어갔네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이 새는요 아까 같은 새하고 달라요. 혹시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아까 거는 제비고 얘는 제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이름은 귀제비입니다. 맹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월남제비라고 하고 지역마다 저기 경상도에 가면은 맹맹이 또는 월남제비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제비가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요. 제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거는 허락해요. 얘는 허락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요 절대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어때요? 제비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비 둥지하면 어떤 둥지 있죠? 그냥 밥그릇 같은 둥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은 둥지가 이상한 거예요. 제비는 제비인데 완전 터널이요. 그러니까 나이 헷갈려. 저건 제비 아니요. 재수없어. 정말 그랬던 제비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죠,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의 나무에 보면은 자기나무란 나무